월성 1호기 사용 후 해결 여부, 추락 또 파손 관련해서 한국 사상 원전 운영 사상 최대의 은폐 사고였다 하는 것을 또 국민들께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그동안의 현장 검증 그리고 또 한수원과 원안위로부터 또 관련 진술을 통해서 확인됐던 또 새로운 문제점을 중심으로 해서 기자회견을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기자회견문 낭독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정의당 김전환입니다. 월성 1호기 폐연료봉 추락 은폐 사건이 알려진 이후 원안위와 한수원은 반성은커녕 이번 일이 아무 일도 아니라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바닥으로 떨어져 공기 중에 장시간 노출된 폐연료봉이 손상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 사건은 보고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식의 관료적이고 안전 불감증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월성 1호기 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월성 1호기 폐연료봉 추락 사고는 한수원과 원안위가 합작한 명백한 은폐 사건입니다. 해명 과정에서 또 다른 은폐 시도가 벌어졌던 진행형 은폐 사건이라고 또 이름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월성 1호기 현장을 방문하여 월성 1호기 폐연료봉 추락 은폐 사건을 검증하며 드러난 몇 가지 문제점을 다시 한번 제기하고자 합니다. 먼저 월성 1호기 폐연료봉 추락 사고는 명백한 보고사항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고하지 않은 은폐 사고였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드립니다. 한수원과 원안위는 지금까지도 당시 사건이 원안위 고시에 따라 보고 대상이 아니었다, 그래서 은폐가 아니라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원안위 고시를 검토하고 법률 자문을 받은 결과 사건 당시에도 2009년이죠. 2009년 사건 당시에도 명백하게 보고했어야 할 보고 대상이었음이 확인됐습니다. 원자력 이용시설의 사고 고장 발생 시 보고 공개 규정 별표 1-5 가목에 따르면 개인이 그 장소에 24시간 체류할 경우 총 유효 선량이 100mSv를 추가할 수 있는 방사선 중위의 비정상적인 증가가 1시간 이상 계속될 때, 이때는 사업자는 규제기간에 해당 사건을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번 월성 1호기 폐연료봉 추락 파손 사건이 이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당시 월성 1호기 폐연료봉이 핵연료 방출식 바닥에 떨어져 공기 중에 노출되었을 때 공기 중 방사선량은 3렌트겐아워였습니다. 이는 1130 mSv에 해당됩니다. 실제 폐연료봉 주위는 10,000mSv 이상 치솟았고 이 상황은 10시간 이상 지속됐습니다. 따라서 원안위 보고 규정에 따라 한수원은 1시간 이내 구두보고 그리고 60일 이내 상세 보고를 했었어야 당연합니다. 한수원과 원안위는 핵연료 방출실이 경납 건물 내에 있으며 운전시 종사자가 통상적으로 위치하지 않는 장소라며 보고 대상이 아니다 라고 또 엉뚱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련 규정 어디에도 장소에 대한 예외 조항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한수원과 원안위의 해명은 다른 조목에 있는 단서 조항을 가져다가 억지로 해명한 것에 불과합니다. 사건 보고에 대한 보고사항은 사업자의 당연한 의무사항입니다. 이런 과정이 복잡하거나 어려운 것이 전혀 아닙니다. 한수원과 원안위가 고시에 규정된 대로 처리하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근거에도 없는 해석으로 억지로 보고사항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바로 한수원과 원안위가 이 엄청난 사건을 은폐하기 위한, 은폐를 정당화하기 위한 해명으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원안위의 방조와 공조가 확인되는 증거가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작년 조사를 과연 제대로 했는지 의문입니다.
모든 원전에는 규제기간에 주재관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월성 1호기 당시 사고가 날 때도 주재관이 상주했었습니다. 그러나 주재관은 이러한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1일 보고의 경보 발생 현황에 특이사항 없음이라고 적시하고만 있습니다. 한수원이 은폐를 했는지 주재관이 고의로 보고를 누락했는지 마땅히 조사했어야 됐습니다. 그러나 원안위는 당시 주재관에 대해서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당시 한수원 직원과 한전 KPS 보건물리원의 진술이 상당 부분 다릅니다. 수거 작업에 투입된 작업조 그리고 현장에 있던 보건물리원은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서로 다르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원안위는 정밀조사를 하거나 이 서로 다른 진술에 대해서 재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문제로 삼는 것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 문제를 제기해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진위를 확인하는 당시 그리고 언론 보도가 난 후에 원안위가 어떻게 작년에 이것을 조사했는가라고 확인했을 때 CCTV 영상 기록을 분석해서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바로 다음날 영상 기록이 없다고 말을 바꿔버렸습니다. 국내를 막론하고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이런 엄청난 사건인데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자료일이어야 할 CCTV조차 없다. 그리고 원안위는 CCTV를 통해 조사했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날 말을 바꿨고 지금까지 CCTV의 실체를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말 납득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세 번째 문제로 삼고자 하는 것은 당시 현장에 있었던 월성 1호기 발전소장의 안전불감증 그리고 고의적인 책임 회피를 지적합니다. 당시 원자력발전소 월성 1호기 발전소장은 당시 상황을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비웠습니다. 당시 발전소장은 18시경에 집안일로 주 제어실을 나왔다고 하고 있습니다. 한수원이 사고를 인식한 시간은 당시 18시 4분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수원은 발전소장에게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그러나 발전소장은 긴급하게 현장으로 돌아와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현장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후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았습니다. 폐연료봉이 떨어져서 엄청난 고방사선의 방사선 물질이 누출되고 있고 방치되고 있고 10시간 이상 경보가 울리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책임자였던 발전소장은 끝내 나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야말로 발전소장의 안전불감증에 극치를 보고 있는 것이고요. 현장 책임에 대한 방치, 직무유기의 극치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네 번째 지적드리고 싶은 것은 당시 작업 관련 문서를 확인한 바에 따르면 고의적인 은폐가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이 작업을 위해서 발행됐던 작업 허가서 4건 모두를 저희가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실제 수거 작업을 진행했던 작업 허가서에만 작업명이 실제 작업과 다르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작업명은 1호기 R-001 연료교환 설비 점검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상세 내용은 1호기 SF 베이 점검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작업 전, 중에 준수사항으로 유독 이 작업에서만 핵연료 교체 시 출입 금지라고 표기해 두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핵연료 교체 과정 중에 발생했기 때문에 준수사항대로라면 작업 전은 핵연료 방출실에 출입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작업서는 누가 보더라도 일상적인 핵연료 방출식 점검으로 볼 수밖에 없게끔 그렇게 허가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핵연료 방출실에 들어갔을 때는 핵연료 교체 중이었고 또 문제가 드러났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은폐를 하지 않을 목적이라면 작업 허가서를 이렇게 작성해야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발전팀장과 연료제어관 일지에는 사고 기록도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월성 1호기 운영기술 지침서에 따르면
핵연료 교체는 자동 운전이 원칙입니다. 수동으로 운전 시에는 핵연료 과장 그리고 핵연료 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발전 과장에게도 통보를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발전 팀장 일지 그리고 연료 제어반 일지에는 당시 사고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통째로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규명되어야 할 일입니다. 이처럼 월성 1호기 폐연료봉 은폐 사건은 의혹투성입니다. 지금까지 열거한 것뿐만 아니라 많은 의혹이 남아 있습니다. 심지어 한수원은 폐연료봉을 수거한 후에 폐연료봉을 육안으로만 확인했을 뿐입니다. 정밀검사, 수중에 있는 폐연료봉에 대한 수중 카메라 관찰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폐연료봉이 파손되었는지 제대로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이고 입증하지 않은 채로 끝내버렸습니다. 이 또한 추가 검증이 필요한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적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치명적 방사능 폐연료봉 수거에 직접 사람을 투입했다는 것은 살인행위에 다름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지적합니다. 더군다나 이번 은폐 사건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고방사선량을 뿜어내는 폐연료봉을 사람이 직접 수거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방호 장비를 갖췄다고 하지만 치사량을 내뿜는 폐연료봉 수거 작업에 사람을 직접 투입하는 것은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이거 살인행위와 다름없습니다. 폐연료봉 교체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이번 사건처럼 고방사선량 공간에 작업자를 투입한 또 다른 사고가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또다시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이런 핵연료 교환기에 사고가 자주 일어났었기 때문에 추락사건 이번 경우뿐만 아니라 이런 고방사선량 환경에 이런 또다시 사람을 투입했었던 그런 의혹을 저희가 이후에 확인할 계획에 있으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또한 지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폐연료봉 수습 과정에 작업자가 들어갔을 때 이 진술자는 개인 선량계를 빼앗겼다라고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확인이 돼야 되는데요. 방사능 관리구역에서 작업을 하는 노동자는 피폭 위험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피폭량을 확인할 수 있는 선량계를 반드시 착용을 해야 되는데요. 진술자는 착용하지 않고 빼앗겼다고 진술하고 있기에 저는 이 또한 검찰 수사를 통해서 반드시 진위를 가려야 할 일이라고 봅니다. 특히나 한수원이 가지고 있는 운영기술 지침서에 방사선 피폭선량 평가에서 엄격하게 평가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에 따라서 추가 의혹을 진실규명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한수원이 원자력 안전법 운영에 관한 안전조치를 지금 나와 있는 정황만 보더라도 위반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밝혀드리겠습니다. 5년 만에 드러난 월성 1호기 폐연료봉 추락 은폐 사건은 단순히 보고 대상이냐 아니냐의 그런 문제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폐연료봉이 10시간 이상의 공기 중에 노출되어 엄청난 방사선을 내뿜고 있었던, 그리고 방사선 물질이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높았던 정말 국내 처음이자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매우 중대한 사건입니다. 그런데도 한수원과 언한이가 별 문제가 아니다 라고 하고 있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국민의 생명과 목숨을 마치 도박하듯이 담보로 원전을 가동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매우 우려스러운 일입니다. 앞서 본 의원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서 정부는 한치의 거짓도 없이 분명한 해명을 내놓아야 합니다. 또 이런 은폐가 거듭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국회에서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한치 의혹 남김없이 앞으로 밝혀나가겠습니다. 먼저 해당 상임위원회인 산업통상자원위원회를 통해서 사건의 진상조사와 명확한 책임 규명의 절차에 들어가겠습니다.
앞으로 해당 사건의 진실을 확인하는 대로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보고드리고 국민 여러분과 함께 월성 1호기 폐연료봉 추락 파손 진상규명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갖고 지켜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